myself, 내가 없는 당신에게 26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내가 없는 당신에게 팟캐스트는 한국 시간으로 매주 금요일에 업로드되고요.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armyself.org로 가시면 홈페이지에 저희 채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도 보실 수 있으세요. 감상평이나 사연 소개, 그 밖에 어떤 내용이라도 인스타그램 DM이나 이메일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최근 제가 사는 미국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얘기 중에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무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들을 보게 되었어요. 한국 문화는 때때로 무례한 구석이 있어서 사람 얼굴 대놓고 뚱뚱하다, 살 빼면 예뻐지겠다, 혹은 오늘 피곤해 보인다 라는 말을, 그런 무례한 외모 지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이야기였죠. 한국 문화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면 외모 지적이 참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게 이렇게 무례할 일이었나 싶기도 한데, 그 밑에 댓글에는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 어떻게 대놓고 무례하게 하냐 등 여러 댓글들이 달리는 것을 보고 한참 생각해 보게 됐어요. 실제로 지나가나 모르는 사람들도 한국에서는요, 좀 몸집이 있는 사람에게는 살쪘다, 혹은 살만 빼면 정말 예뻐질 텐데, 멋있어질 텐데 말을 쉽게 하는 것이 사실이긴 사실인데, 그 말을 한 사람이 상대방을 뚱뚱하다고 놀리려고 한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한 이야기겠지요. 제 생각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번뜩 정신을 차렸어요. 한국 문화는 좋은 의도라는 명목으로 너무 무례한 말과 행동들을 서로에게 던지는구나. 그리고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는구나 하고요. 우리가 너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야, 다 너 위해서 하는 이야기야, 다 친하니까 하는 말이야 라는 말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구실을, 하지 말아야 할 무례한 이야기를 해도 된다는 이유를 만들어준다고 믿게 한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무례한 이야기는 무례한 것이고, 선을 넘는 행동은 선을 넘는 행동이고,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 받는 사람은 불쾌하고 또 상처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계속되면 자기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좋은 의도이든 친해서 하는 것이든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무례한 언행으로부터 자기 소멸을 막을 수 있어야 하죠. 여러분이 듣고 자란 무례한 말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혹은 지금도 듣고 또는 받고 있는 무례한 언행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만일 여러분이 내가 없는 당신이라면 여러분이 무례한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제가 거의 맞춰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도 내가 없는 당신이기도 하고, 또 내가 없는 당신들을 많이 만나본 결과 자기를 오랫동안 소멸해온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더라고요. 제일 먼저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무례하다고 인식되는 것이 빨리 안 돼서 집에 와서는 저거 무례했다, 그땐 그렇게 받아치고 이렇게 말할 걸 하고 이불킥을 수십 번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버버 하고 넘어가 버리기가 일쑤죠. 또 그것이 무례했다고 인식되더라도 자신이 그 말에 불쾌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벌어지게 될 싸한 분위기, 혹은 그러한 갈등들을 마주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버리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넘어갈 때는 분위기가 어색하지 않기 위해서 많이 그러시는데, 내가 없는 당신들이 미소를 짓거나 웃어버립니다. 자신이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민망한 상황이 어서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어우, 배 나온 것 좀 봐. 자기 관리 좀 해. 라는 이 무례한 말. 정말 무례한 말인데, 하하하 혹은 허허 해.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내가 없는 당신들이 무례하고 무리한 언행에 대응하는 또 다른 공통적인 특징은 누가 들어도 그럴듯한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먹기 싫은데 무례하고 무리하게 아우 이 야채 좀 먹어. 그래야 살 빠지지 라고 말하며 내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야채를 내 밥그릇에 막 몰려놓는 무례한 언행에 아 사실은 제가 이 야채에 알러지가 있어서요. 혹은 이걸 먹으면 제가 설사를 했어요. 라든지 또는 술을 마셔야 사회생활을 하지 김대리처럼 그렇게 하면 성공 못해 라는 무례하고 무식한 말에 제가 지금 약을 먹고 있어서 술 마시면 안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셔서요. 라는 식으로 누가 들어도 그럴듯한 이유를 대려고 하죠. 하지만 이렇게 그럴듯한 이유를 찾는 것이 어려울 때, 그럴 때는 그 조용하게 그 무례하고 무리한 사람과 인연을 끊어버린다던가 혹은 아주 가끔이지만 의도하지 않게 폭발하기도 하죠. 혹시 제가 말한 반응들 중에 여러분에게 익숙하신 것들이 있나요? 만일 제가 말한 모든 것들이 자기를 지키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요. 제목하여 나에게 무례한 당신에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례함을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버버 하고 넘어가는 것 혹은 웃으며 대충 넘어가는 것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넘어간다고 해서 무례한 사람이 그 무례한 언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도 된다는 허락을 주는 것과 같죠. 그렇게 했는데 넘어가 주니까요. 그렇게 계속 무례하게 되면 그 사람을 그냥 조용히 끊어버리면 되지 하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그 무례함을 대면하지 않고 조용히 끊어버리는 패턴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어느 순간에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고 왜 나는 친구가 없지? 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나에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이 가까운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친구일 경우에는 가족과 친한 친구와 관계를 끊는다는 건 말처럼 쉽지도 않은 일이고 또 그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소멸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례하게 구는데 이런 말을 나에게 하는데 이런 행동을 나에게 하는데 내 자신에게 그래도 참아야지, 그래도 넘어가야지, 그냥 넘겨 라는 말을 계속 하다 보면 그 무례한 언행을 받았을 때 올라오는 마음들을 다 부정하는 것이고 그 마음들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나를 부정하는 일이니까요. 그러니 나를 소멸하게 되겠죠. 그렇다고 넘어가지 말라는 말이 꼭 당장 대놓고 당신 무례합니다 라고 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당장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것 말고도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수없이 많습니다. 내가 나에게 지금은 아직 준비가 돼서 맞서는 일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이 무례함을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무례한 사람과 대면하는 것 말고 대놓고 얘기하는 것 말고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선 그 무례한 일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무례한 일을 계속 당하다 보면 익숙해지게 되고 익숙해지게 되면 그 일이 무례하다고 인식되기보다는 그냥 그럴 수 있는 일, 넘길 수 있는 일로 인식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익숙한 일이 반복되다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그런 비슷한 일을 했을 때도 그것이 무례하다고 느껴지기보다는 그럴 수 있을 만한 일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아침 7시마다 다 큰 성인이 된 자녀에게 전화를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본인은 아침형 인간이기에 그때 전화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고 전화를 받는 다 큰 성인 자녀도 부모니까 괜찮지 않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아침마다 전화를 받는 것에 익숙해지고 나면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다고 아침 7시부터 전화를 해대는 것에 대해도 큰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무 시간 외에 그것도 아침의 시작부터 전화를 하는 것은 무례한 일인데도 말이죠. 아침 7시부터 업무 전화를 받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밤 11시에 업무 전화를 받는 것도 그리 별일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어느 순간 소멸된 자기 자신을 발견할 뿐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무례한 일이라고 한다면 당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좋으니 그것이 무례한 일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꼭 하십시오. 별일 아닌 게 아니라 무례한 일, 나에게는 무례한 일이라고 꼭 분류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름을 붙이면서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에 집중해 주세요. 그래야 그런 무례한 말을 들으니 내 마음이 어땠는지, 그 무례한 이야기를 마주하니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지금 그 일을 혹은 그 감정을 해결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다 봐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정신 분석학자들은 그럴 때 내 마음을 말로 표현해 보는 것 혹은 내 감정을 글로 써보는 것을 감정의 다운로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파일을 나에게 다운로드 하듯이 내 감정을 말이나 글로 다운로드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마음과 감정을 훨씬 더 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자기를 소멸하는 일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은 여기까지만이라도 하는 작업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동과 반응을 취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례한 일을 무례하다고 느끼십시오. 무리한 일을 무리한 일이라고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어떤지를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런데 사실은 무례한 일을 무례하다고 인식하고 정리하는데 실제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소멸된 나 자신일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린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하도 나를 소멸한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더라도,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어려운 감정과 마음들이 올라오더라도 내가 없는 당신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 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 마음을 의심합니다. 오히려 나에게 그렇게 한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느라 내 감정을 눌러버리기 십상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7시에 전화하시는 거는 너무 일찍 일어나시고 아침이 길기 때문이시겠지. 그때가 편한 시간이시겠지. 나에게 살 빼라고 하는 이유는 내 건강을 위해서겠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매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제일 1번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남을 이해하기 전에 나를 정말로 이해해야지 남도 건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해하지 말기로 해요 라는 제목으로 당부드린 것입니다. 혹시 무례한 일에 대해 이것은 무례한 일이다 라고 말하려고 하면 그런가? 아닌가? 내가 지금 오버하는 건가? 저 사람이 저러는데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이 에피소드를 멈추시고 지난 에피소드 이해하지 말기로 해요를 들으시기를 강력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 에피소드를 들었는데도 아직도 내 마음이 맞나? 아니면 진짜 저게 무례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무례했냐 아닌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 무례했지? 라고 물어보고 인정받고 판단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저희 시어머니가 아침 7시면 전화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전화 받을 때마다 제가 너무 불편하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하면 아우 그렇게 아침 대바람부터 전화하는 시어머니 욕을 같이 해주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친정엄마한테 하면 어떨까요? 아침잠 없는 같은 세대의 친정엄마는 그럴 수도 있지 너는 뭐 그렇게 불편하다고 하니?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모든 일이 그러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내 마음이 어려운 감정이 올라올 때 이것을 객관적으로 재단해서 이것은 저 사람 잘못, 이것은 이렇게 느낀 내 잘못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애초에 객관적으로 딱 잘라서 잘못을 따질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나머지는 다 매우 주관적이거든요. 그래서 또 법으로도 만들어졌잖아요. 성희롱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 발언을 받는 사람이 성적 불쾌감, 수치심, 굴욕감이 느껴졌다면 성희롱으로 간주하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처벌까지 가는 경우에는 법적인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기준이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례하다고 느꼈으면 무례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례한 상대를 어떻게 처벌할지 이거는 또 다른 문제지만 내가 무례하다고 느꼈으면 무례한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어머나 너는 참 까다롭구나. 그걸 뭘 무례하다고 해? 네 괜찮습니다. 까다로움은 어때요? 그게 난데요. 저는 까다롭지만 그 행동이 그리고 그 말이 나에게 무례하게 느껴졌다면 무례한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그렇게 느낀 나의 편을 들어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례의 기준은 나의 마음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내 마음의 기준에 따라 지금 나에게 무례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인식하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무례한 일을 인식하고 무례한 일이 일어날 때 내 마음이 어떤지를 이해하고 들여다본다고 해서 나에게 무례한 일을 한 모든 사람을 물리쳐 싸워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나에게 무례한 사람들은 좋은 의도이거나 별 의도가 없이 무례하게 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무례한 사람들에게 아니 혹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오늘은 무례하게 해야지 라고 결심하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본다면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좋은 의도였든 혹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그것이 나에게 무례하게 느껴졌고 불편한 감정을 주었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무례한 사람들에게는 지금 내가 불편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직접적인 대화가 가능한 문화이거나 그런 사이라면 그것은 좀 저에게 불편한 일이네요. 그 말은 저에게 불편하네요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직접적인 대화가 가능하지 않은 사이이거나 그러한 문화가 아니라면 그 말을 했을 때 웃어 넘어가는 것을 멈추고 일단 잠깐 멈추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것은 간접적으로 그것이 지금 내가 웃어 넘길 만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어색한 침묵을 참지 못하고 하하 헤헤 거리는 것은 상대방에게 그 행동이 용인되니
더 해도 된다라는 말을 해주는 것과 같다고 해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는 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것은 싸우자라는 말은 절대 아니고 관계를 끊자라는 말도 절대 아니고요. 내가 어떤 것을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지 나를 알려주고 표현하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친절하지만 담담하게 자기를 표현하는 것을 연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싸우자는 말투나 공격적인 말투가 아니라 예를 들어 저는 짬뽕을 싫어하고 짜장면을 좋아합니다 라는 식으로 나를 표현하듯이 그 말은 저는 불편합니다 혹은 그 말이 저는 어렵습니다 등 자기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웬만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어떤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어떤 것을 어려워하는지 알게 되면 나라는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부분을 웬만하면 존중해 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 저는 아침 7시에는 전화 받기 이른 시간이에요. 9시 이후에 전화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혹은 전화는 9시 이후에 드릴게요 라고 말하면 그러는 이유를 다 이해할 순 없어도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사람 그러니 혹시 내가 전화를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나를 표현해야 한다고 할 때 내가 없는 당신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무례한 사람에게 방금 그 행동이 무례했다고 얘기해 주는 것. 다시 말해, 그 사람을 교육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은 아닙니다. 자기 소멸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불편하다, 나는 그것이 싫다, 나는 그렇게 안 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잘 못합니다. 오히려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그 일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내 기분이 어떤지 말하기보다는 그러한 일들이 객관적으로 옳지 않고 무례했으며 그러므로 그 일을 멈추어야 한다고 설득하거나 교육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그런 말을 하기 어려우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득합니다. 아침 7시부터 전화하는 것은 저는 전화 받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배우자에게 니네 엄마가 니네 아빠가 아침 7시부터 전화하는 거 객관적으로 너무 오바다, 너무 이상한 거다, 지나가는 사람을 잡고 물어봐, 너는 모르겠어? 이상한 거 알겠지? 라고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설득은 사실 도움이 되지도 않지만 설령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때때로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나에게 올라올 때는 객관적인 이유가 없는 것을 보니 그건 내 잘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나를 탓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짬뽕이 싫고 짜장면이 좋은 데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고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그런 것입니다. 얘야, 그래도 이 집은 짬뽕이 맛있단다 라고 누군가 객관적인 의견을 내려고 한다고 해도 그냥 내가 짬뽕이 싫은 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 누군가를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혹은 그 누군가에게 아유, 메뉴는 스스로 고르게 하는 것이라고 교육시킬 책임도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죠? 아, 이 집은 짬뽕이 맛있는 집이군요. 그래도 저는 짜장면이 먹고 싶으니까 짜장면을 시키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짬뽕이 맛있는 집에 가서도 짜장면이 더 먹고 싶은 마음은 잘못된 마음도 아니고 이상한 마음도 아니니까요. 그러니 누군가 나에게 한 언행에 불쾌감이 들었다면 그 마음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거나 상대방을 이해시키거나 교육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없는 당신들은 나를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없으니 별로 남지 않은 나를 표현하는 것이 옳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나를 미워할 것 같고, 나를 싫어할 것 같고, 관계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짬뽕이 싫고 짜장면이 좋은데 그 짬뽕 맛있는 집에 가서 나는 짜장면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대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그럴싸한 이유를 댈까 고민합니다. 혼자 고민하다가 안 되면 주변 친구들을 모아서 고민합니다. 이 고민에 참여하는 친구들은 주로 내가 없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더 그럴싸한 이유를 만드나 아이디어를 내느냐 하는데 열심입니다. 짬뽕을 먹으면 설사한다고 해. 아니면 짬뽕에 들어있는 어떤 재료에 알러지가 있다고 하는 건 어때? 혹은 아침 7시엔 애가 자서 전화벨이 울리면 안 된다고 해. 아니면 아침 7시엔 밥하는 시간이라 정신이 없다고 해. 이런 아이디어에는 그 누구도 그것을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네 마음이 괜찮고 너를 그냥 표현해도 괜찮다는 응원은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이 없이 둘러댈 이유만 무성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럴싸한 이유를 찾았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무릎을 탁 칠 만한 이유를 발견했을지라도 그러한 이유들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거나 나의 마음을 속 시원히 할 수 없다는 것을 나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짬뽕을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냥 전화 통화를 안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냥 어떤 종류의 농담을 불편해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다른 어떤 이유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했을 때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나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니 얼른 끊어져야 좋은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 나를 매우 싫어하는 사람, 나를 그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똑같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하게 만드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혹시 내가 나를 표현하더라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좋아하고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그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계기가 되겠지요. 내가 짬뽕을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이유로 그 이유로 나를 멀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나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세요. 나는 그런 사람인 것에 별다른 이유가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나를 표현해야 내가 나로 진짜 관계를 할 수 있고 그래야 나를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이 짬뽕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여러분이 아침 7시에 통화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로 의미 있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무례한 사람들이 있다면 참지 마시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렇다고 싸우거나 공격하지 마시고요. 자신을 표현해 보세요.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나에게 무례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해야 할 정말 필요한 일은 그 사람을 이해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과 언쟁하는 것도 아닐지 몰라요.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것을 불편해하고 좋아하는지 나를 표현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무례함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는요. 내가 없는 당신들이 겪는 공통적인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없는 당신들이 나를 오랫동안 소멸했다는 것이 인식되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주변에 나에게 무례한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때로는 친구가, 때로는 직장 동료가 나에게 무리하고 무례한 부탁을 해왔고 또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주느라 자신을 소멸하기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하고요. 또 아주 가까운 배우자나 부모 혹은 자녀들이 사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에게 무리하고 무례한 언행을 했었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지만 돌아보니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무례한 언행을 한 사람들도 문제였지만 그런 일들을 그저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눌러왔었기 때문에 이 일이 반복된 진짜 이유는 내가 나를 표현하지 못해서, 내가 나를 보호하지 못해서, 내가 거절하지 못해서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어쩌면 나에게 정말로 무례한 당신은 나에게 무례한 언행을 저지르는 직장 동료나 상사가 아니고 나에게 무례하게 하는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가 아니고 나에게 함부로 하는 배우자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대로 그냥 넘어가 버린 나 자신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 남을 먼저 이해하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무례한 당신이 되지는 맙시다. 너만 참으면 다 평화로운데 왜 그러냐며 인내를 강요하는 무례한 당신이 되지 맙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 그래도 소멸되어 힘든데 내가 나에게 너무 무례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무례한 당신이요. 저는 이제 그 무례가 싫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싫으니 멈추어 주세요. 다음 한 주간은 스스로에게 무례한 당신이 되지 말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음 한 주간은 스스로에게 그런 마음 들어도 된다고, 그런 감정 들어도 된다고, 그게 나라고 인정해주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